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7월 31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기술주 1.9% 상승 마감을 했고, 요게는 이제 뭐 구글, 메타, 아마존, 뭐 테슬라 최근에 나쁘지 않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을 좀 필두로 괜찮게 이름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괜찮게 시세를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, 실적 시즌은 이제 또 8월 때까지도 좀 지속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쓸 필요는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지수에서 이전 주에 이제 포스코 요 애들이 고점 찍고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. 나오고 그 와중에 또 뭐 또 기술적인 반등 그냥 못 죽죠. 얘네들이 당연히 막 100만원 깨고 뭐 반등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,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사는 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애들이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계속 밀리고 그건 아니에요. 이 전에도 영상에서도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얘네들이 밀리더라도 그냥 못 죽고 뭐 반등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했다가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, 실질적으로 포스코, 에코프로 이쪽이 일단 그 대장격이긴 하죠. 얘네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냥 와장창 깨지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. 대신에 이제 포스코랑 에코프로랑 조금 계열사의 차이는, 포스코가 최근에 더 강해서 그런지 반등 폭은 좀 강했습니다. 대신에 에코는 밀리면서 외국인 이탈이 계속 없죠. 매수가 오히려 들어오고 밀리는 날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정도는 좀 체크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뒤에 나중에 어떻게 또 작용을 하는지, 그리고 혹시라도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는 또 여기서 브레이크 걸었다가 다시 좀 시세를 주면서 신고가를 향해 가나, 이런 관점 정도는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뭐 또 그냥 바로 내일 당장 뭐 장 열리면서 또 전고점 신고가 이러진 않을 거예요. 그래도 얘네는 움직임이 완벽하게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둬야 돼요. 왜? 밀리면서도 반등을 줄 때 대금이 1조, 2조 시장의 대금을 거의 대부분을 일단은 계속 끌어들이죠. 즉 얘네 관심이 식지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또 슬쩍 밀리다가 또 뭐 기술적인 반등 나올 때 또 시원시원한 애들이고, 얘네들은 움직인다 싶으면 일단 시장의 관심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. 이 당시 1분기 때 에코프로 얘가 그냥 꺾일 것이냐, 얘는 안 죽으면은 결국 움직일 때마다 시장 대금을 끌어갈 수밖에 없다, 2차전지. 그때가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이쪽으로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당시에는 에코프로가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였다면은 지금은 포스코 계열들, 에코프로 계열,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양 요런 애들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여주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네들 뭐 수급이 좀 들어오는 섹터는 일단 에코고, 포스코 쪽은 신나게 팔고 있는데 과연 이게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. 포스코 홀딩스는 진짜 매도가 매섭기는 하거든요. 근데 저 매도 대비해서 주가가 안 밀리고 브레이크 걸고, 애초에 여기 올라갈 때도 매도가 계속 있기는 했죠. 그래서 이런 거 뭐 또 다시 진짜로 뭐 정고점 트라이 할 가능성도 아예 빼놓을 수는 없다 보니까 요 애들은 한동안은 완벽하게 시장에서 관심이 얘네 진정되거나 좀 소외되기 전까지는 눈은 계속 둬야 될 것 같아요. 뭐 그냥 들썩들썩 하더라도 분봉에서 뭐 지지 저항 구간에서 움직이던가 뭐 깨고서 움직이던가 움직임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서 이제 지수에 대해서 해외는 일단은 요 구간 이탈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설명을 드렸던 구간을 일단 지키고 슬쩍 돌려놓긴 또 했어요. 돌려놓기는 했고,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애들 따라서 지수가 계속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, 일단은 이날 5% 밀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또 반등도 나왔었죠. 종목들이 단기 기술적으로 다 이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 줬다가 밀리고, 대신에 이제 또 금요일날 좀 수급이 안정되는 모습을 봤었는데, 얘네가 이제 수급을 분명히 완벽하게 다 이탈이 되고 그 느낌은 아니에요. 여기에도 분명히 움직이면서 시장 관심은 계속 살아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 좀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, 얘네가 이탈을 하는데 수급이 이탈을 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소외됐던 애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냥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이
주식시장으로 다시 다른 애들로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얘네 다시 움직이면 다시 들어가야지, 혹은 이 안에서만 노는 거였는데 목금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그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다행히 좀 여기서 돈이 빠지고 다른 애들 이탈하면서 좀 다른 소외됐거나 다른 섹터들에 좀 힘이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수는 일단 그 움직임들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여기서 뭐 또 막 저점 또 이탈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막 이런 투매? 이거는 지금은 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50까지도 한번 끌어내렸었고 단기적으로 종목들 움직임 자체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리는 게 아니죠. 밀리다가도 땡겨 올리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죽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기서 또 다시 뭐 정고점을 향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황상 돈이 몰려있던 곳에서 이탈은 하는데 그게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냐 마냐, 그래도 나머지 소외된 다른 섹터들로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.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, 지금 얘네를 어떻게 큰 틀에서 묶었을 때는 카테고리상 2차전지 계열이죠. 2차전지 계열인데 얘네가 빠지면서 반도체 쪽은 일단 좀 눈이 가요. 하이닉스가 이날 10% 올랐더라고요. 하이닉스가. 그래서 외국인이 진짜 시원시원하게 너무 강하게 땡겨 올렸어요. 그래서 외국인 수급 너무 멋있고 이게 또 탄력 있게 강하게 얘네들이 힘 빠질 때 시원하게 3천억씩 이틀 연속 사재 끼는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반도체, 그리고 그거에서 반도체 뭐 좀 신고가 이런 종목들도 있기는 하죠. 얘도 이렇게 봤을 때 뭐 정말 길게 봤을 때 1999년도 20년 전은 좀 그렇고 사실 이런 종목은 저는 이제 좀 신고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3만원 이런 자리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애들이 이번에 지수 투매랑은 좀 따로 버텨주거나 움직임들이 조금 다른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수가 막 시원하게 밀리면서도 얘네들은 또 버티는 애들도 많아요. 신고가 주변에 있거나 좀 수급도 들어오고.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이오테크닉스도 수급, 기간 수급 계속 이어지죠. 그다음 뭐 해성 DS 이런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탄탄한 애들이 많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좀 신고가 끌어올린 애들도 많고,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은 좀 더 치고 나갈 가능성.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뒤에 하반기에 AI 이슈들이랑 좀 더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가 수급이 이탈이 뭐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빠지더라도 지금 반도체 쪽은 조금 또 대안으로 갖다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특히 안 그래도 2차전지 에코프로랑 이제 반도체 요쪽이 메인으로 계속 올라오다가 이제 포스코가 끼면서 반도체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었는데 요번에 얘네 치고 힘 빠지면서 요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수 틈에 대비해서 탄탄하게 버텨주는 움직임들이 있었지 않았나. 그래서 일단 반도체 섹터 제가 여기 있는 종목들 외에도 혹시나 뭐 수급 동반해서 당일 신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은 둘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 간단 주간 일정에 대해서는 8월 1일 화요일 중국 갈륨,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있어요. 그래서 요번에 지수 투매로 좀 밀리긴 했었는데 거기서 또 시원시원하게 땡겨 올리기는 했죠. 그래서 120선 주변에서 좀 땡겨 올리는 모습도 있었고 YMC도 그렇고,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이 뭐 한번 일단은 좀 저점 대비 올려놓기는 했어요. 그래도 월요일 중으로 뭐 한번 좀 시세를 주나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볼 것 같고, 수요일은 뮤, 레전드, 중국 비공개 베타 서비스, 이거는 이제 게임이거든요. 뮤랑 블루 아카이브. 그래서 게임은 좀 좋아하는 그런 쪽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중국에서 옛날에 뮤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쯤이었나요? 그때 PC방 이제 좀 보급화되고 그때 정말 뮤가 핫했었거든요. 중국에서도 잘 나가고. 그 당시에 이제 PC방 가면은 막 그 작업장이라고 하죠. 일정 PC들이 자동 사냥을 하고 있던 그런 게 이제 뮤였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좀 과거부터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웹젠이죠. 회사가 웹젠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력주에서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애들은 이제 벨로프 이런 게 좀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종목들이 조금 건강하진 않아요. 그다음에 이제 블루 아카이브는 뒤에 중국 정식 서비스, 그래서 넥슨 게임즈가 이제 이런 2만원 라운드 픽에서 좀 버티고 있는데 요 정도가 일단은 게임 이슈가 있고, 그 다음에 폴란드 대통령이 이번 달 초에 방한, 이게 8월 1일부터
10일 이 안에 좀 온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스카웃 관련해가지고 뭐 이벤트 중에 온다고는 하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번 달 초 중에 이제 방한. 그래서 방한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전에 폴란드에 엮였던 게 이 두 개 키워드죠. 폴란드 두타 대통령 와가지고 새만금 세계 잼버리 이 기간 중에 이제 좀 방한을 한다 그러고, 그 계약 이슈가 나왔던 거는 이제 방산이 좀 주축이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좀 기대감 정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, 이제 요걸로 혹시 방산이랑 원전 키워드들. 자, 그래서 일단은 뭐 방산 관련 주는 상대적으로는 이 현대로템, 이 K2 전자랑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뭐 한국항공우주 요 정도가 좀 주축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쪽은 이제 수급 좀 들어와야 된다는 거. 혹시라도 원전 관련해서 이 원전 관련 주들 만원에서 또 버티고 뭐 반등도 있고 한데, 이런 원전 관련 주들도 폴란드 원전 금액 자체는 큽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반등 또 붙여주는지, 일단은 그 수주 키워드 같은 뉴스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일단 목요일 금요일은 지수 밀린 거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반등 느낌이고, 거기다가 이슈 같이 붙이면서 한 번 더 튀어주나, 요 정도를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8월 11일은 이제 MSCI 편입 여부 종목들이 나온다고 하는데, 에코프로가 일단은 이번에는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기는 해요.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엮이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, 요번에 FOMC는 뭐 이미 다들 보셨을 테니까 파월이 뭐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 못을 박지는 않았죠. 무조건 동결이다 하는 건 아닌데, 분명히 인플레 이게 그 데이터 값으로는 좀 많이 낮아지기는 했고, 사실상 좀 동결 기대감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FOMC 내용이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요 뒤에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미국 시황도 움직임이 나쁘지도 않고, 요거에서 좀 뒤에 동결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8월 중순에 반도체랑 AI 등 중국 관련해서 대중국 투자 금지 행정명령 서명을 한다. 요런 식의 좀 뭐 찌라시성이기도 한데, 이게 실질적으로 미중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고, 중국은 일단은 8월 1일 수주 통제한다 그러고, 미국에서는 반도체랑 AI 등 대중국 관련해서 중국에다가 이제 투자 금지. 근데 이제 반도체는 사실 이게 잘 생각을 하면은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사실 손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 미국에서 반도체 총수들 이렇게 불러와서 좀 회의했을 때 중국 관련해서 이제 수출을 막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 좀 있긴 있었는데, 일단은 이런 키워드는 미중 갈등 이슈로 갖다 우리나라 이제 좀 반사이익으로 넘어오는지 그 정도 관점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저 2차전지 포스코 에코 이쪽에서 뭐 힘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, 미국 뭐 엔비디아 주가는 좀 쉬진 않습니다. 얘도 이제 8월 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또 전고점 향해서 또 스멀스멀 가고 있죠. 그래서 지금 분위기면은 얘는 일단 $500는 특별하게 뭐 시황상 갑자기 팍 하고 터지는 거 아니면은 좀 터치하지 않을까 싶은데, 그 흐름 따라가지고 더 움직여 주나 반도체 섹터들. 그리고 AI도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하반기에 이것저것 좀 튀어나올 게 꽤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좀 엮어서 볼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랑 엮이는 건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대표격이고, 얘는 이번 지수 틈에서도 21선도 안 깼습니다. 그래서 뭐 35,000원 주변에서 또 다시 4만원 끌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, 수급 동반해서 좀 시세를 주나 그거 정도. 그 다음에 AI 섹터는 이따가 AI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, 메모리 반등, 메모리 관련주들, 반도체 관련주들 반등 키워드는 AI, HBM.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 이쪽에 엮여 있는 애들이긴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엔비디아 더 비싸게 사줄게. 우리나라 이제 90%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90% 장악한 AI 메모리칩. 그래서 지금 삼전, 하이닉스가 이번에 좀 부각이 됐는데, 요 키워드들은 이제 세력주 느낌으로 갖다 종목 하나에 갖다 붙이면서 시세를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. 대신에 이런 뉴스들은 그 업종, 섹터에 전체적으로 좀 호재, 이런 좀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는 케이스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렇게 좀 반도체 보시면 될 것 같고, 코로나 관련해서 신풍제약 그 와중에 또 이런 거 보여줬더라고요, 시세. 근데 이제 요거는
뒤에 뭐 하루 5만 명, 6만 명 확진될 듯 요 키워드부터 해가지고 지금 확진자 계속 좀 증가를 한다 내용 정도는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간단한 진단 키트들 그 관련 주들이 좀 들썩거렸던 것도 같아요. 진단 키트가 어디였냐? 뭐 이런 키트들 관련 종목들 이렇게 좀 시세를 줬었는데 저는 코로나 쪽은 그냥 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? 뭐 아니면 데이로 갔다가 이제 좀 해치 성향도 슬쩍 엮어가지고 시장의 종목들 뭐 좀 안 움직이고 하면은 거기서 좀 힘주나? 뭐 요 정도 생각은 하긴 할 것 같은데 메인으로 갔다가 매매하기에는 너무 요쪽은 특히 매매를 할 거면은 손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 어영부영하다가 오 야씨 갑자기 뭐 증가한다 그러고 진단 키트들 다시 뭐 좀 크게 돌리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진단 키트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 주들은 과거에 이미 힘 줬던 거 차트 이미 과거에 힘 줬던 거에서 뒤에서 그냥 기술적으로 끌적끌적 하는 거예요. 여기서는 좀 잘못 물리면은 이때도 그랬지만 정말 계속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진단 키트들은 매매를 하시더라도 좀 비중도 많이 하기도 쉽지 않고 저는 사실 그냥 요거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그래도 혹시나 뭐 당일 주도 테마 뭐 되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. 자, 그 다음에 재건 관련해서는 뒤에 일단은 8월이죠. 8월 달에 우크라이나 재건 1차 협력단 8월에 현지 파견 이 키워드가 있었어요.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한국, 폴란드 9월 차관급 협의체 구성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공동사업 추진 이런 거는 이번에 뭐 폴란드 대통령 오고 하면은 거기서도 좀 재건에 대해서 폴란드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옆에 붙어 있죠. 그래서 지금 폴란드랑 좀 힘 합쳐가지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좀 지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9월달 뭐 차관급 협의체도 있고 이러면서 요번에 푸틴 아프리카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한 신중히 검토 중이다. 근데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진짜 대놓고 뭐 회담 이어지기 전까지는 딱 이 느낌이죠. 종전협정 우위 점하기 위해서 외교전이에요. 그냥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면 되죠. 막 이렇게 하면서 부풀리면서 하는 건데 사실상 협정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전에는 그 좀 물밑 협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갖다 뒤에서 조용조용 이루어지지 않을까? 그러다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나면은 이제 겉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전쟁이 빨리 좀 끝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사실상 이런 재건 같은 거는 전쟁이 지속되더라도 올해 안에 좀 간단하게는 진행할 수 있는 뭐 모듈러 주택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재건 관련 이슈들도 이렇게 해서 뭐 삼부 토건부터 다산 네트워크스 얘도 좀 많이 내려온 거는 같습니다. 전저점 뭐 줄 밑에 조금 더 내려온 121선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3부가 가장 좀 탄탄하긴 해요. 얘는 진짜 3,000원 주변 밑에까지 오면 베스트이긴 한데 일단은 3부부터 뭐 다산, SY 이런 모듈러 주택 위주 그 다음에 이제 MOU 있었던 애들 정도로 좀 보게 되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8월 달에 이것저것 있죠. 네이버, 하이퍼, 클로바 그 다음에 뭐 8월이 될지 하반기가 될지 뭐 KT, 믿음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카카오도 있고 진짜 AI가 막 이제 뒤에 계속 있습니다. 그리고 AI는 거기서 그거는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업종 섹터별로 갖다가 그냥 테마 자체에 힘 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그거 외에 실제로 수익 이익을 좀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 뭐 특히 의료 AI 쪽이 지금 최근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들 위주로 갖다 조금 압축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. 그래도 AI 섹터도 다양한 대기업들 이름 되면 알 법한 곳부터 해가지고 뭐 각자 이슈도 계속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래가지고 AI는 일단은 요 뼈대 종목들 코난, 솔트룩스, 셀바스 시리즈 요거는 지겹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는 이런 거 박스권 계속 좀 유지를 하죠. 지지 이번에도 뭐 지수 밀리다가 좀 반등 나올 때 바로 또 시원시원하게 해주고 루닛 이런 의료 AI는 좀 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뷰노도 신고가 주변에서 좀 밀렸지만 21선은 좀 계속 타는 흐름이 있고 이게 그 보험 비급여 뭐 이쪽 이슈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. 특히 루닛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풀렸는데 그 이후에 좀 버티는 모습은 있지 않나. 좀 다시 트라이 하나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성도 120선까지 좀 많이 밀려있기는 하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KT 믿음 출시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쪽 이슈는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는 4,000원 내려오면 좀 좋을 것 같다.
설명을 드렸었는데 4,000원 오고서 그냥 거기서 좀 탄탄한 종목이 얘가 유독 좀 뒤에서 좀 강해진 느낌은 있습니다.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에 대해서는 폴라리스도 있고 오브젠도 요 구간 안에서는 또 저점 주변에서 시원하게 또 땡기는 모습도 있네요. 알체라도 이렇게 해서 전고점 이런 곳에서 좀 타는 모습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AI, 엔비디아 이쪽은 이스페타시스 좀 필두로 갔다가 MDS 테크, 뭐 C랩 등이 좀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렇게 AI 그리고 로봇도 같은 개념입니다. 로봇도 AI 섹터랑 비슷비슷하게.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만원 단위로 좀 보기는 볼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혹시라도 로봇 그 삼성 그 인수합병 이런 키워드들하던가 뒤에 좀 붙는지 나올 수 있는 거는 로봇보다는 좀 AI가 좀 더 많지 않나 싶은데 1분기 때 같이 움직였거든요, 이 테마들이. 그래서 힘줄 때 이상하게 둘이 좀 차트도 좀 비슷비슷해요, 흐름 자체는.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부터 요 애들,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뭐 잼스 출시 이런 거 뭐 연내 나오고 하면은 인탑스, 그 다음에 이제 T로보틱스는 SK온 공장 관련 2차전지 쪽인데 얘는 매출에 대해서는 좀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은 있지 않나. 신고가에서 일단은 좀 시원시원하게 가긴 하는데 2차전지 공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수주 이어지는지, 그리고 두산 시리즈는 뒤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도 좀 기다리고 있고, KRM은 9월달 그 사족 로봇 양산 이런 거 준비 등이 있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AI랑 로봇 계속 좀 이슈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옴시티는 특별한 거 안 나오면 좀 아쉬울 것 같고, 그래서 사실상 이런 종목들 외에 대봉 LS가 요거 뉴스가 조금 괜찮기는 한데 자리가 이제 좀 부담스럽죠. 부담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. 얘가 그 비만이었나요? 비만 치료제 시제품 개발 완료 해가지고 상품화 매출 증대를 위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뭐 이런 뉴스가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얘는 요번에 거래 대금이 좀 가장 많이 붙기는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단기갈 뭐 지정 예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단기가열이 안 떴나요? 지정 예고 7월 28일 여기서부터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얘는 좀 그냥 광기 구간으로 좀 넘어가나 관심은 좀 두긴 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상한가 이후에 음봉 만들고 이 음봉을 좀 돌파시킨 거는 좀 강하기는 하거든요. 이렇게 갭든 거 20%를 다음날 그냥 바로 즉시 돌파를 시키면서 상한가 보내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셀트리온 합병 이슈 이런 것들, 얘는 좀 차트 슬슬 올라오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바이오 섹터도 혹시라도 지금 이쪽에서 돈 빠지면서 이쪽도 좀 힘 갈 수 있지 않나, 눈은 계속 좀 두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반도체에서는 좀 신고가라던가 수급 좀 박스권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 계속 좀 눈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그래도 저 에코프로, 포스코, 에코프로 얘네들은 그냥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 아니다. 이 종목들은 그래요. 그래가지고 이게 꼴 보기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시장에서 막 수급 다 쓸어가고 얘네 밀리면은 어차피 지수도 조금씩 살살살이라도 좀 영향을 미칠 애들이니까, 시총이 워낙 크니까 꼴 보기 싫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, 일단은 요 애들도 관심 종목에는 계속 두셔야 됩니다. 종목이 뭐 힘을 계속 줄지,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좀 횡보하다가 진짜 또 다시 신고가 갈 수도 있지 않나, 이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그건 움직임을 뒤에 계속 봐야겠죠. 그래서 그런 거 추적하고, 에코프로도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고 끌고 올라오고 이 움직임들이 계속 됐잖아요. 그래서 한번 끌고 올라오고 한번 또 끌고 올라오고, 쌍봉 맞고 아예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봉 세 번째 맞고 죽어야 되는데 기어코 100만원 넘고, 아니 100만원까지 오고 100만원에서도 죽지 않아서 저도 이거 100만원 오버슈팅 한번 나오나. 근데 그 오버슈팅이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지만 정말 강한 애들이어가지고 완벽하게 진짜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얘는 뭐 좀 움직였다 싶으면 대금을 5천억 1조씩 끌어가요. 그래서 얘네들 봐야 되고, 얘네들 필두로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번 주 이슈 있는 것들 가볍게 그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재건, AI, 로봇, AI 쪽이 조금은 저는 또 일단은 좀 신경을 더 쓰긴 쓸 것 같아요. AI 섹터들이. 그 다음에 뭐 이제 폴란드 뭐 오버하면은 방산 원전 이런 것들, 그 외에는 이제
개별주, 반도체가 제일 앞이고, 반도체 이렇게 해서 쭉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주말 편히 보내셨길 바라면서 내일부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